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제풀이로 가볍게 익히는 파이썬 기초 시간입니다.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5문제,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오늘까지는 좀 간단할 것 같아요. 딕셔너리 활용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딕셔너리라는 거를 좀 문제로 봤었죠. 그래서 여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드라는 이름으로 다음 표로 푸드라는 이름으로 딕셔너리를 만들고 키 값으로만 구성된 리스트를 추출하라 그랬습니다. 딕셔너리 만드는 거는 사전형 자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이전에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뒤에 이렇게 중괄호 표시로 나타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하나하나의 요소에는 키와 밸류 값이 있고 둘 사이를 구분하는 건 콜론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과 요소들 사이는 쉼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좀 이미 많이 봐서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돼요.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푸드라는 이름의 딕셔너리 만드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 중에 키값 짜장면, 짬뽕, 볶음밥, 짬짜면, 탕수육, 군만두 얘네들로만 별도로 하나를 빼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이때 쓰는 게 키스라는 요 함수 메소드, 보통 메소드라고 하죠.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로 구성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fk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k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 건데 우선 푸드라는 좀 천천히 해보죠. 푸드라는 이름의 딕셔너리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푸드라는 이름의 딕셔너리가 그대로 fk에 전달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키스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딕셔너리에서 이제 키들만 뺀 값이 fk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대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fk를 만들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금 다른 모습이 이제 보이긴 할 건데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나오긴 나왔죠. 나오긴 나왔는데 보니까 dict 언더바 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딕셔너리 키스라는 이름의 별도의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객체의 요소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대로만 둬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정확하게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은 한 번 더 리스트라는 메소드로 전체를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게 그렇죠. 앞에 이게 붙었던 게 사라졌죠. 그대로 출력을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뭐 비슷하네요. 위에서 만든 푸드에 밸류 값으로만 구성된 리스트를 추출하라. 여기 키 값으로 구성된 거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 값으로 구성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valu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뭐 이전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fv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v에다가 푸드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value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딕셔너리 values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이 쭉 나오게 되죠. 얘네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 다시 리스트로 이렇게 감싸주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리스트로 감싸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6개의 값이 리스트로 쭉 추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원하는 값들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뭐 중간에 있는 거 2개 이런 것들 쭉 우리가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판매 금액의 총합을 출력하라. 판매 금액. 정확하게는 판매 금액이라기보다는 메뉴에 나와 있는 각 항목들의 개별 가격들을 다 더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풀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딱히 뭐 방법은 없어요. 딱히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진 않는데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은 조금 쉽게 돼요. food에 여기 있는 4,000, 4,000, 4,000 얘네들을 쭉 집어넣으려면 이걸 해주면 되겠죠. food의 values. 자, food의 values를 해주면은 이것들이 쭉 나오고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예, 총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얘를 fs라고 좀 저장을 해 놓을까요? 그리고 fs를 출력을 해보죠. 자, fs를 출력을 해보면 29,000원이 되네요.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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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거기다가 5,000원, 3,000원, 역시 2만원 됐죠? 2만원에다가 9,000원, 29,000원. 예, 합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확인을 했었어요. 잠깐 요 두 개를 조석 처리하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푸드를 출력을 하면은 현재 짜장면, 짬뽕, 탕수육, 짬짜면, 탕수육, 군만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푸드에다가 원하는 어떤 걸 집어넣고 뭐 할까요? 고추 잡채 집어넣고 이 키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하나의 항목씩이 이제 추가가 됐었죠. 그래서 얘가 추가가 되고 출력을 하니까 맨 끝에 고추 잡채가 이렇게 포함이 됐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메뉴가 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왔다.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본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메뉴를 뭐 추가를 시키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줬다. 그러면은 얘네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을 때는 소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수량이 많아지면은 좀 귀찮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방법을 여기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푸드가 이렇게 있고요. 뉴 푸드가 이렇게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푸드 안에다가 뉴 푸드를 집어넣는 방법,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업데이트란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푸드라는 딕셔너리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뭘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냐? 새로운 딕셔너리 new food라는 저 딕셔너리를 집어넣어서 얘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푸드가 원래 있었던 얘가 이 두 개가 포함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실행 한번 시켜보죠. 군만두까지 원래 있었던 것 뒤에다가 팔보채, 고추잡채 이 두 개 항목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딕셔너리에다가 하나하나의 값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푸드에 원하는 새로운 키 값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밸류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데 엘리먼트들이 그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딕셔너리에다가 딕셔너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업데이트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두 개의 튜플이 있습니다. 튜플 짜장면, 짬뽕, 볶음밥, 짬짜면, 탕수육이 있고 그리고 5개의 값이 있죠. 5개의 키와 5개의 값, 얘네들을 가지고 하나의 딕셔너리를 이제는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하나의 딕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면은요. 이때는 집이라는 여기는 따로 이제 그걸 설명을 안 해놨군요. 제가 집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집에다가는 앞에는 키, 뒤에는 value 값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앞에는 키 값과 뒤에는 value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키 값은 이거죠. f 언더바 keys, f 언더바 keys, 그리고 두 번째 value 값은 f 언더바 values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키와 value 값을 묶어서 하나의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얘를 f 언더바 g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f 언더바 g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두 개가 만들어져. 얘를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두 개가 묶이긴 묶였는데, 자, 뒤쪽에 있는 거는 우선 얘들은 치고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뭐죠? 제가 잘못 썼네요. zip 집인데, 자, 집 했더니 얘랑 얘가 묶여서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집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집 오브젝트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주소는 여기에요. 이 주소가 여기 있다는 거죠. 얘를 출력을 시켰더니 이 자체로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f 언더바 g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딕셔너리로 다시 형태를 고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f 언더바 우리가 d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보죠. 그리고 f 언더바 d를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그대로 주소 번지가 나올 건데, 두 번째 얘를 이렇게 해서 나온 얘를 다시 딕셔너리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네들을 지금 한 줄로 고쳐본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거는 굳이 쓸 필요 없이 f 언더바 d는 딕셔너리 집 안에다가 키하고 밸류 값을 집어넣어서 묶어주고, 묶은 것을 딕셔너리로 고쳐줘라. 그걸 fd에다 집어넣어라. fd를 사용을 해라. 이거죠. 이러면은 정확하게 한 줄로 나오게 됩니다. 자, 딕셔너리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